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31쪽의 중과세 쪽에서 딱 일단 급한 거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요거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랬죠? 요거 어떻게 배웠죠, 우리? 별골, 오선조 요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얘들은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말한다 여러분? 2%. 예, 그래서 맨 밑에 있죠. 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0을 말한다. 그래서 그냥 중과기준세율은 그냥 여러분 몇 프로? 2%. 적으세요.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합니다.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한다. 그럼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8%를 표준세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세요.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고급 오락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이 있네, 여러분. 자, 그러면 고급 오락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일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 여러분? 2.8%죠. 그죠? 상속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 2.8. 근데 문제는 상속받은 게 뭐다 보니까 고급 오락장이니까 2.8%에다가 2%의 4배 몇 프로를? 8%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0.8%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고급 오락장을 뭘 받았다 여러분? 증여를 받았답니다. 증여.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몇 프로 여러분? 3.5%. 근데 문제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뭐니까? 고급 오락장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여러분? 8%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11.5%로 내라 그 얘기죠. 자, 만약에 고급 오락장을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 봅시다. 그러면 매매일 때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4%. 근데 지금 문제는 매매를 취득한 것이 보면 사치성 재산이면 이때는 여기다 몇 하라? 8%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12%로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박스의 의미? 예. 그래서 요 사치성 재산, 별골, 오존도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들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중과세가 나왔을 때 쉬웠던 경우, 즉 맞출 수 있었던 경우보다는 대부분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도 안 넣기를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142쪽에 특례세율 보겠습니다. 142쪽에 특례세율. 자, 저는 올해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요 특례세율 구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번 쉬고 역시 올해 또다시 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특례세율 별표세에게. 자, 그러면 특례세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첫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는 경우가 있냐면 2%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2%를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2가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그냥 중과기준세율 2%로 과세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 다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지방세법에서 요걸 2%라고 그러지 않고 요걸 뭐로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기준세율로 표현한다. 법률적 표현에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요 2%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또는 그냥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이렇게 몇 가지? 2가지. 이때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 말한다 여러분? 2%. 종전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는요. 꼭 적어놓으세요. 주로 무슨 취득이냐?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 여러분? 형식적 취득. 그래서 얘들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표준세를 내다 보니까 안 내던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그냥 결론 무슨 취득일 때는 형식적 취득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다? 2% 뺀 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 적용하는 경우? 2%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로 무슨 취득이냐?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가 요 규정이 왜 특례세율이 나오는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특례세율은 예전에는 자, 잔금을 지급했어요. 부동산 매매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해서 오늘 잔금 지급했네요. 그러면 오늘 잔금을 지급한 날에 뭐 한 걸로 보죠, 우리는?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보죠? 취득한 걸로 보죠.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하면은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등기일에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까지만 해도 2010년도 말까지만 해도 2010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로 과세느냐? 취득세로 과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별도로 뭘로 과세했냐? 등록세로 과세했어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였냐? 2%로 무조건 과세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뭐 한 번 내야 되고 취득세 한 번 내야 되고 또 뭘 하면 등기를 하려면 또 뭘로 내야 된다고 여러분? 등록세를 또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면 세금을 몇 번 내야 돼? 2번 내야 되더란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그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이에요? 등기를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 하유하는가? 강제화 시켰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며칠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60일에 등기하도록 강제화가 됐다고. 부동산 취득하면 뭐 하고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할 거니까 등기를 할 거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따로 나누지 말고 그냥 이 두 가지를 그냥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합쳐서 내자는 얘기야. 합쳐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지금 현재 뭘로 내자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로 통합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몇 번만 내면 되는 거야 이제? 한 번만. 종전은 몇 번 내는데? 2번.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내자는 얘기야. 근데 종전과 세부담주는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똑같아. 세부담은 똑같은데 다만 예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몇 번 나눠서 냈던 걸 2번에 걸쳐서 나눠 내던 거를 그냥 2011년부터는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뭐까지 하니까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한 걸로 합친 걸로 내자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어떻게 한 거다고요? 합친 거다고. 그러니까 가지수만 줄어든가 두 가지에서 몇 가지로 한 가지로 통합됐을 뿐이지 세 부담률은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뭐 한 거다고요? 합친 거야. 근데 요때 2010년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뭐는 과세를 안 하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뭐만 과세했던 애들이냐?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 있어. 그것이 주로 무슨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취득이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그냥 명의만 취득하는 무슨 취득이면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할 때는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어. 근데 뭐는 해야 되니까 취득에 따른 뭐는 등기는 해야 되니까 뭐는 했단 말이야? 등록세는 냈단 말이야. 결론 뭐는 안 냈지만 취득세는 안 냈지만 뭐는 냈다 그러면 등록세를 냈다고. 근데 이걸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뭘로 내면은 취득세로 내게 하게 되면 안 내도 뭘 내게 돼? 취득세를 내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형식적 취득일 때는 지금 취득세 표준세에서 요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에서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 뺀 거라. 그러면 표준세에서 2% 뺀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 등록세 세율로만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취득이다 주로? 이건 주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그 다음에 종전은 뭐가 있냐면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 있어. 뭐만 과세하고?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취득이냐? 간주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랬죠, 여러분? 취득세에서만 적용하는 규정이야. 간주취득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거다고. 그러면 이때 이러한 간주취득은 뭐만 과세를 했고 취득세만 과세했고 등록세는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왜냐면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면 뭘로 내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면 안 내든 뭘 내게 돼? 등록세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슨 취득이 때는 간주취득 때는 종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2%만 내라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지금 특례세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냐 2% 과세하는 경우 하나. 몇 가지? 2가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강조 싶은 거죠. 그러면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건 주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이거 꼭 책에다 적어놔야 돼. 예. 그 다음에 그냥 2% 과세하는 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이나 공법 등 다른 과목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우리 민법이나 공법이나 다른 과목 한번 순환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일단 142쪽 보세요. 142쪽 1번 뭐라고 됐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 적용 대상이 나와 있죠. 응? 예. 그래서 거기 양가로 1, 2, 3, 4, 5, 6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7번. 다음 페이지 7번에 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 7번에 밑줄. 그 밖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다 밑줄. 아 그러면 위에서 나온 양가로 1, 2, 3, 4, 5, 6은 주로 무슨 취득이다? 형식적인 취득 등이구나 라는 거죠. 밑줄. 형식적인 취득 등.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중과기준세 2% 적용 대상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 묶으시고요. 양가로 1, 2, 3. 그래서 거기 1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개수. 양가로 2번 뭐 나왔죠? 종류 변경과 지목 변경 나왔죠. 양가로 3번이 뭐 나왔죠 여러분? 과점주지죠.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 2, 3을 합해갖고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 저거나 양가로 1, 2, 3 합해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145쪽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어놓고요. 이것도 별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번과 3번 그래서 무덤과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그래서 145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특례세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2가지가 있다는 거 잡으시고요. 그래서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 주로 무슨 취득이다고요? 형식적인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취득세를 과세했던 애들 안 했던 애들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 그다음에 두 번째 2%로 과세하는 거 주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다. 저 별표 3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에 요거를 뭐 해봐라 섞어놓고 요걸 위아래 섞어놓고 뭐 해봐라 구분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올해 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개별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특례세는 반드시 정리한다. 다만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민법이나 공법 등 다른 과목이 한번 순환이 돼줘야만 제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우리 146쪽 넘어갈게요. 부가징수 나왔죠. 별표 3개. 그래서 요 취득세 부가징수는요 모든 지방세 부가징수의 기본이야 기본.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책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 징수 방법 원칙 밑줄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여러분? 쭉 다음 페이지 150쪽으로 가시면은 3번 예외가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보통징수 큰 틀을 잡아 있던.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 자 앞으로 봅니다. 다시 원칙 뭐고요? 신고 납부고요. 예외가 뭐다 여러분? 보통징수다.
그래서 146조 부가징수 별표 3개. 네, 올해 또 개정도 됐어요, 여러분. 개정도 됐고, 그래서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요. 단독 문제로 못 나오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자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을 살펴본다면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 놓고요. 자, 뭐와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 그래서 저는 좀 틀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실 때 틀을 항상 잡으시고 그 틀 안에다가 하나하나씩 메고 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말장난에도 안 넘어가고 여러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고 여러분?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이러한 신고와 납부라는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가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예외죠. 뭐 했을 때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다. 신고 및 납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원칙이 신고 및 납부. 이러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일 때는 뭘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 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는 조세총론할 때도 설명드렸죠. 부가징수 방법. 자, 신고 납부할 때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고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이 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과세표에다 세를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과표에다 세를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산출세액을 나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주의사항. 신고와 납부는 여러분 별개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지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는가? 은행에 가서 내는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다는 얘기죠, 별개.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예, 지나간 거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랬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모든 지방세는 누가 쫓아나온다 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랬죠. 뭐 세법은 대충 하세요. 그냥 여러분요 민계공을 열심히 했어서 민계공에서 고득 좀 하시고 그냥 세법은 10개만 맞춘다 생각하세요. 널널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봐. 세법도 복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하나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별개야, 별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얘가 중요해. 뭐가? 신고 기한이. 신고 납부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미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다 알 거 아니냐?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일단 출제위원은 아는 걸로 가정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출제위원들한테. 우리 수험생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수험생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많은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오산이다.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출전들은 자꾸 여러분이 다 만점 맞을까 봐 겁을 내. 그럼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참네. 자, 그러면 신고 납부 결론 뭐가 중요한 거다고 여러분? 신고 기한. 납세의 문제가 신고 기한까지 산출자가 신고가 납부하는 걸 말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고요? 결론은 신고 기한이죠. 이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을 물어보는가?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신고 기한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뭐와 여러분? 원칙과 뭐로? 예외로 구분하죠. 원칙과 예외. 꼭 잡으셔죠.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요.
자, 거기 보죠, 여러분. 양가로 1번.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밑줄. 아, 제 말이 빨라요, 여러분? 빠르나?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납세 의무자. 게시판에 말이 빠르다. 뭐 그렇게 뭐 올리신 분인데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러지 뭘 빠르다고 그래.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딴 거 들어. 아이, 중얼중얼 대지 말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권 취득한 자 뭐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를 말하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자 여러분 넷째 줄 내려가. 동그라미 며칠이네. 예, 요거죠. 그래서 결론 취득세 신고에는 원칙 취득 시기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입니다. 일수 계산이죠. 그러면 여기서 60일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에 반드시 뭘 하라고 해서 여러분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 거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명제 거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금융상품 그리고 이거 뭐죠? 부동산. 얘들은 반드시 뭘로 거래하게 됐어? 실명제로 거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금융상품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금융거래는 실제 명의로 거래하시오.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반드시 뭘로 하는가? 실명을 하고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며칠이나 하라고요? 60일. 그때까지 취득세 뭐 하라고요? 내시라고요. 그래서 결론 원칙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무슨 계산해야 되죠? 일수 계산해야 되죠. 일수.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예외가 있죠. 예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상속이죠. 여러분 상속. 나는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상속 받았죠. 오, 예. 생각만 해도 좋죠? 자,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자, 정리합시다.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요 날로부터 여러분 6월 또는 상속인의 주소가 구외일 때는 몇 월? 9월 이내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일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죠, 월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뭐야? 말일이 기산점이야, 말일.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이 기산점이야. 그렇다면 몇 월 이내 여러분? 6월 또는 9월이야. 6월 또는 9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때 상속에 의한 취득일 때는 취득세를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 여러분? 6월 또는 몇 월? 9월. 9월은 언제 때다고? 외국인.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주소가 구외일 때.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상속을 받은가 비거주자가. 즉 외국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국내로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3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야. 3개월은 뭐냐? 배 타고 넘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비행기 타고 넘어오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배 저가 해갖고 태평양 건너오는 게 3개월 정도 걸린대. 한번 해봐. 그래서 3개월 연장해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때 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또는 몇 월 이내? 9월 적으세요. 요거는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뭘 받은 거죠,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뭐도 내야 돼요, 여러분? 상속세도 내야 된단 말이야. 이때 상속세가 바로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또는 9월 이내. 그거와 맞춰준 거야. 그거와 똑같이 그냥 이때 모두 같이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적어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다 꼭 적어놓을 게 하나 있어. 상속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합니다. 요거 적어놔.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 뭐는 인정하지만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 예외 인정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얘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게 약한 게 이거다.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 가기는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으로 가야죠, 뭘. 그러면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말해서 증여 계약일. 그러면 그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된다는 얘기야? 60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증여세 신고 기한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요거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일단 보세요. 요거를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146조 양가로 2번과 147조 양가로 3번이 있죠. 요걸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146쪽의 양가로 2번과 147쪽의 양가로 3번 요 두 개를 묶어놓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는다?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묶어요? 물어보더라고. 알아서 묶어. 집에 가서 엄마가 고민해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어떻게 묶을까? 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해놓고 일단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놔. 그러면 이러한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일단은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요거 중요한 건 아니야, 기산점은. 자, 요게 올해 개정이 됐어. 작년까지는 30일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원칙과 똑같이 60일로 맞춰졌어. 왜냐면 일반인들이 우리 공부하는 우리도 30일인지 60일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일시켜갖고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됐을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자 작년까지 며칠이었지만 30일이었지만 올해 개정이 되면서 며칠로 60일. 그래서 뭐와 맞춰졌다? 원칙과 맞춰줬어. 그냥 60일 일수 계산을 하면 60일. 그리고 여러분 꼭 적어놔. 요때 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은 요거는 취득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그대로 요 규정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도 요 규정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동일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은 취득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나온다고 여러분? 등록면허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됐을 때는 그러한 사유 발생일 때부터 며칠 이내다고 여러분 60일 체크해 두세요. 요거. 그러면 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 뭐냐?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죠. 즉 얘는 취득할 당시에는 무슨 대상이었냐?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그런데 얘가 그 이후에 취득한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뀌었냐?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지금은 무슨 상태지만 여러분은 수험생 상태지만 10월 말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합격자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그냥 초지 일관 꿋꿋한 자세를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과세 물권 상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변동. 당초는 무슨 대상이었는데?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또는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어. 당초 취득할 때 무슨 대상? 비과세 대상이었어. 그런데 얘가 그 이후에 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냐? 추징 대상으로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무슨 대상으로 바뀌었다고요?
부가 대상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취득세 비과세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또는 제가 모델하우스 등 뭐 임시건축물. 그럼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뭐랬죠, 여러분? 가건물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 과세를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대상 중에 하나가 있었죠. 임시건축물. 근데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요건이 있었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 근데 얘가 당초 취득할 때는 임시건축물 무슨 대상이었어? 비과세. 근데 얘가 1년을 초과해버린 거야. 1년 초과해버린 비과세 요건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뭐로 바뀌는가? 부가 대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 표현할까? 제가 지금 과세 물건의 뭐 상태 변동. 이건 그냥 제가 붙인 말이야. 법률 표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제가 붙인 말입니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자, 또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당초 취득할 때는 감면 면제를 받았어. 뭘 받았다고? 감면 면제. 세액 감면은 산출세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 감면 면제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갖고 얘가 취소가 됐어.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이 된 거죠. 추징 대상이 된 거. 자, 이거를 저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한테?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라고. 우리 책에는 요거를 2번으로 표현했고 요거를 우리 책에는 3번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뭐로 했다가 표준세율 대상이었다. 그 후에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랬죠?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당초 뭘 받았다가 비과세 또는 면제 또는 경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얘가 뭐로 바뀌었어? 부가 대상 또는 뭐로 바뀌었어? 추징 대상으로 되었어.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한다고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라고. 이러한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됐을 때는 며칠 이내 내라고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와 똑같아요? 이제 원칙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148쪽 보시면은 이렇게 개정됐습니다라고 개정대비표 박스가 맨 위에 있죠. 148쪽에.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자, 우리 책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양가로 4번. 저는 이거 예외를 3번으로 하는데 같이 먼저 보죠. 위 1번부터 3번까지의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즉, 위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위 신고 기한 이내에 위 신고 기한 전에 먼저 뭐를 뭐 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위 1번부터 3번까지 신고 납부 기한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밑줄 뭐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밑줄. 이때는 언제까지 여러분? 등기 등록 신청 접수를 하기 전까지. 거기 갈고 나와 있죠? 거기까지. 그래서 등기 등록 신청 접수 전까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기 전이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해서 그럼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원칙 며칠이 내야 되는 거죠? 60일. 근데 60일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잔금을 지급한 대로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부터 며칠이 내야 되는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60일이 되기 전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신고가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오늘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해갖고 오늘 거래대금을 완납하는 날이야. 오늘 거래 종결 하는 날이야. 응? 오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야. 그래서 매수자가 잔금을 매도자한테 지급하고 매도자한테 지급한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뭘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종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취득자한테 몰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취득자한테 몰래라고 그래야 되고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취득자는 언제까지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고 그래? 60일.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라면 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오늘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며칠 이내 내면 되는데 60일 이내 되는데 이 매수자가 내일 나는 등기할 거대. 내일 뭐 한대? 이전 등기.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60일 이내 내면 되지만 내일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취득세 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를 어떻게 해서 첨부를 해갖고 이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거를 취득자 본인이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법무사한테 맡길 거냐 그걸 이제 선택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본인이 못하죠. 첫째, 안 해봤으니까. 내가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하는 것도 어려워.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일단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하려면 뭐로 해야 되냐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다 매입해야 돼. 그게 부담스러워요. 몇 천만이 되겠죠. 부동산 취득 가격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고. 그걸 강제적으로 사야 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뭘 사야 돼? 국민주택채권 사고 국민주택채권 사게 되면 거기에 여직원이 그 채권 옆에 쿠폰이 붙어 있어. 매입필증이라고. 거기다 돈 받았다 탕탕탕탕 여직원이 도장을 찍어줘. 그럼 그걸 쿠폰을 뚝 뜯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매입필증이야. 그 매입필증을 어디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만 뭐를 받아줘? 이전 등기를 받아줘. 에이씨 몰라. 그럼 나 누구한테 맡길래기냐?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겠죠. 아시는 법무사가 계십니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해주는가? 소개시켜 주는 거죠. 저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 있죠? 안녕 여기 안녕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이번에 이전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와 이제? 사무장이 오겠죠. 법무사 안 와요. 법무사 오는 거 아니야. 사자는 안 움직여. 항상 몸으로 떼어놓은 분이 누구야? 사무장이야. 사무장. 사무장이 와갖고 여러분한테 취득세 이전 등기 신청했다는 서류를 받으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법무사가 제일 먼저 취득세 달라고 그래. 왜? 뭐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내야 된다고?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자한테 뭘 달라고 그런다고요? 취득세 달라고 그래. 그래서 취득세 달라고 해서 취득세 돈을 받아갖고 은행 가서 뭐 한다며? 납부를 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이제 어디 가는가?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는가? 이전 등기하죠. 그리고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고 그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죠. 이전 등기된 등기 등본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뭘 청구해? 대행 수수료 청구하겠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 국민주택채권 소위 말하는 와리깡이 들어간 게 나와. 왜냐면 내가 직접 취득 안 했으니까 그거를 누가 사줘? 법무사가 사죠. 명의는 취득자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갖고 자기가 법무사가 그걸 사주는 형식을 취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래서 1,000만 원치 매입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하려면 1,000만 원치 다 매입해야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맡기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1,000만 원치 누가 사죠? 법무사가 4명으로 산다고. 그 1,000만 원치 산 거를 법무사가 900만 원 주고 사는 식으로 취하는가. 그럼 여러분이 얼마치 사갖고 1,000만 원에 사갖고 얼마 파는 거대? 900만 원에 파는 걸로 돼. 그러면 얼마에? 100만 원에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발생해요. 매각 차손 발생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돼. 보유를 안 하고 내가 지금 이걸 뭘로 전환시키려면 현금으로 전환시키려면 그 보유기간 20년 된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바로 뭐예요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주정 과목이죠? 응?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합이 바로 뭐야?
세법만 안 하는 건 아니야. 응. 골고루 안 하고 있죠. 요걸 현가라고 그러죠. 현재 가치. 할인은 뭐고? 현재 가치. 복리는 미래 가치. 내가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또 안 했어? 그래. 알았어. 뭐 하나 안 하는 차이는 없어. 시종일관 모를 텐데 뭐.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또 며칠 이내 내면 되는데 60일에 내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자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야? 왜냐면 등기소 가서 뭐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소 먼저 가라, 은행에 먼저 가라. 은행에 먼저 가서 세금을 내고 냈다는 영수증을 들고 이제 어디 가라고? 등기소 가는 거. 순서 잘 지켜야 돼,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제서 내 교회당 예배당 종치도 십도를 맞고 나와. 뭐부터 내고 오라고? 세금부터 내고 오라고 그런다고. 오케이? 예, 여러분 이거 꼭 잡으시고요. 자, 이거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신고 기한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올해 2019년도 개정사항 그리고 요 개정된 내용은 어디도 똑같다고? 어디 똑같다고? 등록면세 똑같은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어디도 나오는 규정이다고요? 등록면에서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리고 이러한 신고 기한 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청 접수를 말한다.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교재 150쪽 보세요. 예외 뭐가 있죠, 여러분?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갈게요. 자, 밑줄 칩시다, 거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위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 하지 아니하면 밑줄. 예외 보통징수 보라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밑줄 쳤어요. 그래서 적으세요, 여러분. 요게 보통징수 사유. 보통징수 사유. 즉 신고 또는 납부라는 의무를 다 했다, 다 하지 않았다. 다 하지 않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다 하지 아니한 것에서 그 밑에 줄. 뭐 가산세. 즉 산출세계다 뭐를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간다. 그럼 보통징수는 여러분 여기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그렇죠. 과세권자가 취하는 거야. 과세권. 아까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여러분? 요런 걸 좀 구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런 중요한 단어를 구분 안 하니까 중요한 단어를 고쳤을 때 출전에 고쳤을 때 못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징수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그러면 과세권자.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이런 구분점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그래서 여기는 세액 계산을 누가 하는가? 과세권자.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 납세 고지서. 뭘 보낸다고? 고지서. 그 여러분 이 고지서는 여러분 매달 수많은 고지서 받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받잖아. 그러면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응?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야 되잖아. 언제까지 여기야? 자, 여기는 무슨 기한이 나와요? 여기는 납부 기한이 나와요. 여기는 무슨 기한이에요? 그렇죠. 요런 걸 구분해야지. 출전들 이런 걸 갖고 장난치는데 맨날 구분도 안 하고. 신고 납부일 때는 무슨 기한이 나오고 신고 기한이 나오는가? 그리고 보통징수일 때는 뭐가 나오는가? 납부 기한이 나온단 말이야. 납부 기한. 그래서 이때 신고 기한이네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신고 기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가 여기는? 신고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돼 여기는? 가산 세야 금이야. 가산세가 나오는 거고 요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가산금.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고 기한까지 납세 의무자가 뭐 했어야 되는데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럼 왜 안 했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에 대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 가산세. 그리고 이러한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누가 액션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고요? 고지서.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까지 내라고 여기는 납부 기한이야. 여기는 납부 기한. 여기는 무슨 기한이야? 신고 기한이야.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부과되는 게 뭐다고요? 가산금. 여기는 가산세. 아주 발악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뭐를 더해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뭐가 날라오는가?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사진을 찍든지 이거 쓰든지 포맷 전체 흐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 잡고 예외 잡고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외로 갈 때는 뭘로 간다? 보통지로 가면서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 쫓아온다. 근데 가산세를 쫓긴 금액까지 고지서에 적힌 금액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때 뭐가 나온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언제 때 나오고 가산금은 언제 때 나오고 납부 기한이 지나야 나오는 거고 가산세는 언제 지나야 나오는가? 신고 기한. 기산점이 다르잖아. 기산점을. 최근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잖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아니했어. 그럼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인데 출처 살짝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싹 바꾸는 거야. 어머? 바꿨네 하고 잡아내야 되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출전이 막 고쳐도 그냥 그럼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151쪽 갑시다. 자, 부가세라는 것이 있어. 부가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때 이 취득세 외에 한 번 더 뭐를 내야 된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다 2%를 곱한 거. 책을 보세요. 과세 표준에다 몇 프로 곱한 거? 2%를 곱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한 번 더 내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게 돼 있죠. 거기에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와 있어? 151쪽에 나와 있죠. 책 봐, 그냥.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몇 프로 곱한다고요? 박스 보시라고. 과세 표준 곱하기 몇 프로다고? 2%. 요 2%를 곱한 거에 몇 프로? 1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또 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박스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를 뺀 거에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게 돼서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내게 됐죠.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자는 뭘 냈대? 취득세를 냈대.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뭐와?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이때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그랬죠. 이중과세. 이때 요 기준되는 조세, 요 취득세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본세. 라고 한 거죠. 근데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뭘 받은 게 있으면 여러분 감면을 받은 게 있으면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되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여러분이 표시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납부세일 때는 뭐로 내고 농특세와 지방교세 내고 뭘 받은 게 있으면 감면을 받은 게 있으면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20% 뭐로 한 번 더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요 취득세를 얘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내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가세. 무슨 가세는 항상 이중과세야. 이때 취득세의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 이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정리할 내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 짓고요. 예,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여러분 교재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